지금 이제 임시국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30일까지라고. 근데 저쪽에 필리버스터를 30일까지 하게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과시켜야 될 법도 있지만 임시국회,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민주당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통과 못 시켰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한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사실 검찰 수사까지 있었더만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었다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임시국회로 미뤄둔 겁니다. 이제 그 12월 10일 날이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지 2주기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주기 관련한 행사를 가지 않고 국회에서 피켓 시위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걸 올해 국회 끝나는 줄 알았지만 어차피 임시국회가 바로 다음날 열렸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되도록 우리들이 응원을 해줘야 되고 민주당도 지금 한때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서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김태훈 원내대표 다 이 법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서 때리지는 마시고 임시국회 내에 이 법이 통과되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김용균 씨 어머니는 단식 농성도 시작하셨고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지금은 중대재해 발생을 해도 노동자만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하급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고 있고 뭐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책임이 안 갔었는데 노동자들한테 가해지는 위험을 기업도 똑같이 갖도록 해야죠. 그 책임을 다 갖도록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으면 경영자도 소유자도 기업도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실은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만났을 때만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간단해요. 사람값이 싸서 그래요. 사람값이 싸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산업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한 명 죽었을 때 보상해줘보는 게 싸요. 많은 환경을 들여서 저 반도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암에 걸린 사람 이렇게 암에 걸리지 않게끔 환기 시설을 갖춰주는 것보다 암에 걸린 사람 이렇게 돈 몇 푼 줘가지고 입막음 해보는 게 훨씬 싸기 때문이에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돈이 되는 걸 그걸 하는 것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로 기업이 잘못해서 노동 환경이 잘못돼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기업을 그 공장을 안전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더 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하게끔 한다면 이런 사고는 없어져요. 그냥 그게 더 안전을 그 노동자의 안전을 신경을 쓰는 게 더 저렴하고 그게 더 이득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그렇게 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위험한 공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선배가 후배가 들어오면 잘못하면 조인트를 깠대요. 너 이렇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사고 나서 떨어진다. 그게 안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용들이 그러고 제가 옛날에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 조선소에서 일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견학하고 와서 가는 거 보고 있으면 눈물을 흘린대요. 저렇게 위험하고 높은 곳에 일한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겠죠. 지금 핵심의 법안은 뭐냐면 대기업이 아니라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도 이런 걸 적용한다는 게 문제인데 중소기업도 당연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존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다칠 수 있는데 다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꼭 준비를 많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소기업은 더 지켜야 돼요. 네, 왜냐면 정말로 대기업은 돈이라도 줘.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인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대기업은 돈이라도 주는데 중소기업은 그나마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나마도 안 하고 산재 인정 안 해주고 재판으로 몇 년씩 질질 끌면서 정말 노동자 이미 사고를 당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까지도 피말리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그런 게 없어지려면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다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목숨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만 목숨이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계층이 나눠져 노동자도 계층이 나눠져 버려요. 안 그래도 지금 대기업도 누구나 다 대기업 가려고만 하고 중소기업은 외면하는 이런 현상이 강한데 죽음에 대해서까지 그런 식으로 차별을 주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법안에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꼭 처벌한다는 목적보다는 그런 사고 만들지 말라고 만드는 법에 그렇죠. 가까운 것이고 사실은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대한민국이 과거 기득권들의 그 기득권을 지금 타파해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공수처 설치 같은 저쪽 검찰 같은 그 기득권 권력을 혁파해가는 과정 중에 아젠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떴잖아요. 근데 기득권에 대해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번 벌어왔던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들 혁파해가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업들 아까 말한 뭐 중소기업이라도 그렇겠지만 일단 재벌 개혁 아젠다에서 뭐 공정경제 3법 같은 거는 사실 조금 후퇴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개혁 진보 세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실드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건 계획대로 이걸 진행을 시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전국에서는요. 공정경제 3법은 후퇴한 게 아쉽기는 하죠. 원래 원안대로 통과를 못 시키는 건데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의 주체는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주도 있는 것이고요. 그 기업주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소비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바꾸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나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 못할 지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이정표를 갖고 계획표를 갖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왜 그 법 통과시키지도 못하고 있냐, 민주당은 왜 그러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거 가지고 뭐 안 그래도 검찰개혁 이슈 가지고 뭐 검찰 민주주의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 이런 헛소리하는 이상한 여자도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누군지 몰라요 저는. 아무튼간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대개혁처벌법이 있다고 통과됐다고 칩시다.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자꾸 누구 생각나 하지 마세요. 그거는 푸나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칩시다. 그 검찰 개혁이 안 돼 있으면요 중대재해처벌법 있으면 뭐예요?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대규모 사고 나고 100명이 죽어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면 뭐 합니까? 이 법을 집행해야 돼. 검찰이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데 이 법을 만들면 뭐예요? 법이 먼저 서야 되는지 검찰 개혁이 먼저 해야 되는지 선후 관계는 없어요. 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검찰 개혁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을 제정하는. 예. 저렇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라라고 요구하는 건 맞아요. 틀린 행위가 아니야. 다만 니들은 바뀔 생각이 없잖아 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다. 계속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민주당한테도 동력이 생겨요. 이슈화도 되는 것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80석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개혁 입법들이죠. 그런 것들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만 기억을 하시겠지만 훗날에도 그러면서 앞으로 3년이 아니지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민주당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좀 뭔가 더 박수도 보내주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정치 후원금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가장 채찍질 좋은 말은 그런 거였었죠. 180석 뽑아두는데 뭐하냐? 이보다 더 훌륭한 채찍질은 없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아이고 고생했네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 토닥거려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닌가.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비난하고 그리고 돌아서고 지지하지 않고 그런 유전자는 우리한테는 이제는 없죠.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를 가실 때 조중동 한경호에 선동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지지는 안 하고 싶어요. 분열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국회가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7개월 됐어요.
여러분들이 7개월 동안 아주 길게 개혁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서는요 7개월 만에 공수처가 설치됐다고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한마디씩 해. 마지막 유언이야. 유언? 잠깐만 있어. 유언? 저기 뭐야. 너무 이렇게 질질 끌린다고요. 너무 이렇게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순간의 기쁨은 배가 되리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이번에도 공수처법 될 듯 말 듯 하다가 통과되는 그 순간의 기쁨. 그냥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되자마자 공수처법 통과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즐길 줄을 알아야 돼요. 팝콘이나 먹으면서 즐기면 됩니다. 저는 요즘 당근 때문에 먹고 사는데요. 당근 마켓. 아 당근. 캐럿? 당근. 당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민주당에도. 잘한다 이번에 잘했다 해주시고 저는 무조건적인 채찍질보다는 이거 잘했으니까 다음에 더 잘했으면 좋겠어라고 당근을 계속 주는 게 더 힘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새날 재밌는 정치